자, 내신 만점 같이 볼게. 자, 1번에 개체군 군집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야 돼. 자, 일단 한 개체군을 이루는 개체들은 다른 종이 아니라 같은 종이지. 자, 그래서 개체군의 정의랑 군집의 정의를 잘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답은 일단 1번 나왔고, 군집은 일정한 지역의 여러 종류의 개체군, 그치? 요거 맞고. 그래서 생물 군집이라는 표현도 쓰지. 자, 3번에 생태계는 이런 생물 군집의 생물적 요인과 환경의 비생물적 요인, 이거 무기 환경이라고도 표현해. 구성된다 맞고. 자, 생산자는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한다. 자, 무기물 CO2 생각하면 되고 유기물 뭐 탄단지, 포도당 이런 거 생각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소비자와 분해자는 모두 종속 영향이다. 자, 종속 영향이라는 말이 학교에서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위에 잠깐 올라가서 자, 생산자랑 소비자랑 분해자는 우리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생산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기물을 가지고 자신이 필요한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럼 소비자는 남의 유기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유기물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분해자는 뭐냐면 사체나 배설물에 있는 여기 분해자가 이용하는 이 유기물은 사체나 배설물에 있는 유기물을 다시 무기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거를 분해자라 그래. 자, 그래서 생산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기 때문에 독립영향이라는 표현을 쓰고, 소비자랑 분해자는 무조건 다른 생명의 유기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종속영향이라 그래. 자, 그래서 5번이 맞겠지. 독립영향, 종속영향이라는 말도 좀 표현을 기억해놔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2, 3번.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보면 B에다가는 생물적 요인이라고 쓰면 되고, 자, A에다가는 생산자, 자, 가는 무기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에 먼저 기억 보기부터 볼게. 자, 생물은 A에 해당한다 맞지? 뭐 식물은 A에 해당한다 맞지?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예를 들어서 조류,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들. 그래서 일단 기억이 맞고, B는 생물적 요인이기 때문에 맞고, 디귿 보기. A와 비생물적 요인은 서로 다른 역할함으로 영향을 주는데 이거 틀렸지? 답이 4번이고. 자, 3번에 가에 해당하는 거래. 자, 위에 가를 보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자, 그럼 기억 보기 맞지? 특히 얘는 기온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지유류에 의해 바위의 토양화가 촉진된다.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이 지유류가 엄청 중요한데, 뒤에 어차피 우리 상리공생에서도 배울 거야. 근데 이 지유류는 생물적 요인이야. 그런데 얘는 남세균하고 균류는 여기서 곰팡이지, 상리공생 관계야. 어쨌든 생물인데 바위의 토양화가 촉진된다 했으니까 얘는 비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틀렸고. 자, 얘도 지렁이에 의해서 생물, 토양의 통기성, 비생물을 영향을 받는 거니까 틀렸고. 자, 일조 시간은 개화식에 영향을 준다 맞지? 이게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일조 시간. 그래서 식물의 개화뿐만 아니라 꽃 피는 건데, 이거 동물의 생식 같은 거, 뭐 노루나 이런 애들 생식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자, 그래서 일조 시간은 이렇게 생식이랑 관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답은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 다음은 어떤 숲 생태계 구성 요소 중 하나이래. 버섯, 곰팡이, 토양세균. 자, 여기 나와 있는 세 개는 모두 분해자를 나타냈지. 그러면 기억 생물적 요인이니까 기억 틀렸고. 자, 아까 여기 정리한 거에 보면 분해자랑 소비자는 종속 영향에 포함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독립 영향 아니야. 그래서 디귿이 맞는데,
사체나 배설물에 있는 유기물을 무기 환경으로 돌려보내지. 무기물로 분해를 해서 답이 2번이 되겠고. 자, 5번에 자, 요거 학교에서 양지식물만 배운 학교도 있는데 보통 양지, 음지 같이 기억을 해놔야겠지.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가가 양지식물, 파란색이 음지식물. 그리고 각각의 그래프 일단은 여기 빨간색에서 먼저 양지식물부터 설명을 할게. 자, 여기 y축이 여기가 0이야. 0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CO2를 흡수하는 거지. CO2를 흡수했다는 게 결과적으로 광합성을 한 거야. 자, 그럼 CO2를 방출했다는 거는 광합성 반대니까 호흡을 한 거겠지. 자, 그러면 자,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이거 단위는 럭스라고 읽어주면 되지. 자, 호흡량은 안 변해. 자, 그래서 여기 빨간색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고, 자, 요만큼이 바로 양지식물의 호흡량이야. 그치? 그리고 이 양지식물에 요만큼, 물론 이게 뒤에 끝까지 가면 뭐 광포화점 얘기도 할 수 있겠지, 그치? 요만큼이 총 광합성량이고, 총 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거를 우리는 순광합성량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니까 요만큼이 순광합성량이 되겠지. 자, 그리고 니은을 뭐라고 하냐면 보상점이라 그래. 보상점. 자, 그리고 양지식물은 요 정도가 뭐 광포화점이 되겠지. 광포화점은 빛의 세기가 증가해도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일단 빨간색으로 했고, 자, 그럼 음지식물은 파란색으로 할게. 자, 요만큼이 뒤에 쭉 그려야 되는데 일단 이만큼이 호흡량. 그 다음에 기억이 보상점, 음지식물의 보상점. 디귿이 이 음지식물의 광포화점. 그리고 요 전체가 총광합성량,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거를 우리는 순광합성량이라고 하지. 자, 그런데 이 보상점이라는 거는, 보상점은 실제 총광합성량이랑 호흡량이 같은 거야. 그러면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지. 광합성으로 유기물을 생산하는 걸 호흡으로 다 사용을 하는 지점을 보상점이라 그래. 그래서 식물이 살면서 생장을 하려면 빛의 세기가 보상점보다는 커야겠지. 자, 일단 그래서 기억보기부터 볼게. 가는 음지식물 아니라 양지식물. 그 다음에 디귿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음지식물의 광포화점이니까 보상점이 아니라 광포화점이 되겠고, 자, 그다음 니은은 니은일 때 가의 총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다. 그치? 양지식물의 보상점이니까 맞고. 그래서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다.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 리을이 어딨지? 빛의 세기가 기억일 때, 여기 보상점일 때, 음지식물은 그래도 살 수는 있는데 양지식물은 호흡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지. 그래서 가가 나보다 생존에 불리하다 했으니까 맞겠지.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6번 해볼게. 자, 6번은 그림은 한 식물에 존재하는 양엽과 음엽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앞에서 양지식물, 음지식물 배웠잖아. 근데 거기서 양지식물은 양엽으로 되어 있고 음지식물은 음엽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야. 자, 우리가 어떤 식물이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있을 때 바깥에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은 양엽으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 햇빛을 잘 못 받는 부분은 음엽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나가 양엽이야. 양엽은 이렇게 울타리 조직이 되게 발달돼 있어. 그냥 울타리 조직에서 광합성이 활발하지.
자, 밑에 해면 조직.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뭐냐면 공변세포라는 건데, 자, 지금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 모두 다 광합성을 하긴 해. 근데 울타리 조직이 제일 활발하게 하고, 해면 조직, 공변세포는 세포 하나니까 얘네들은 조직 단계지. 울타리랑 해면은. 자, 그래서 광합성량을 이렇게. 그럼 햇빛을 많이 받는 곳에서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돼 있고, 대신에 음엽은 햇빛이 약한 요 구석에 있는 잎인데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돼 있지 않지. 오히려 둘 중에 누가 발달돼 있냐고 물어보면 오히려 해면 조직이 발달돼 있다고 하면 돼. 그리고 얘는 잎이 얇고 그래서 넓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 넓게 좀 발달이 돼 있어서 약한 빛이라도 잘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기관의 모양이 변화가 된 거지. 자, 그러면 약한 잎에 약한 빛에 적응한 거는 가가 되겠지. 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가는 나보다 약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음엽이.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울타리 조직, 그치? 요게 울타리 조직. 우리 여기 요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벽세포라고 하거든. 이 여벽세포가 빽빽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광합성을 엄청 활발하게. 그래서 이게 빽빽하게 있는 요 조직을 울타리 조직이라 그래. 그 밑에 엉성엉성하게 이렇게 여벽세포가 있는 조직을 해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7번. 자, 바다에서 수심이 얕은 곳은 녹조류, 깊은 곳은 홍조류. 자, 그 이유는 뭐지? 빛의 파장이지. 자, 이거 외워놓을 때 녹갈홍 순서라고 외워놓고, 녹갈홍, 얕은 물, 중간 물, 깊은 물. 왜냐하면 녹조류는 주로 빨간색을 이용하는데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서 투과성이 약하고, 홍조류는 파란색 빛을 이용하는데 파란색은 파장이 짧아서 투과성이 커. 옆에다 쓸까? 파장이 짧아서 투과성이 크다. 그래서 홍조류는 깊은 물에 있어. 물론 홍조류가 여기 얕은 물에도 있어. 왜냐면 이 파란색이 얕은 물에도 지나가니까. 그런데 굳이 녹조류랑 경쟁하면서 같은 얕은 곳에 있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홍조류는 이렇게 좀 깊은 곳에 많다. 이렇게. 자, 이것도 빛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되겠고. 자, 밑에 8번 볼게. 자, 가는 북극여우, 나는 사막여우지. 자, 기억 보기. 가는 나에 비해 나보다 몸의 말단부는 작고 몸집은 크지.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나는 가보다 단위 부피당 외부로 방출한 열량이 많다. 이거 맞아. 왜냐면 말단부가 크지. 말단부가 이렇게 크지. 귓부분이. 그래서 외부로 방출을 많이 하고. 옆에다 하나 더 정리해 놓을까? 우리가 몸집이 작으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는 큰 거야. 자, 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라고 하는 거지. 이 비가 커.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표면적에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크면 열 방출량이 커지겠지. 자, 그래서 단위 부피당이라는 표현을 이건 잘 기억을 해놔. 표면적이 커서 열 방출이 작다. 그러면 북극여우는 어떻게 돼서 몸집이 크잖아. 추운 곳에 사는 애들은 몸집이 큰데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작아서 열 방출량이 작다. 잠깐만. 잘 안 써지지. 열 방출량이 작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볼게. 자, 이 그림 우리 뭐라 그러지? 생장곡선이라 그래. 내신 볼 때 뭐 헷갈리는 친구는 없겠지? 자, 그림은 집신벌레 20마리를 수조에 넣어서 개체군의 생장곡선을 나타낸 거야. 자, 가와 나는, 자,
이론상의 곡선 J자 곡선, 실제 곡선은 요거 S자 곡선이라고 하지, 그치? 자, 그래서 가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론적인 곡선, J자 곡선. 그 다음에 나가 실제 곡선, S자 곡선이라고 하고, 자, 요 차이 있지? 잠깐만 확대해 볼게. 요 이론적인 곡선이랑 실제의 차이, 지금 색칠돼 있는 요 부분을 우리는 환경 저항이라 그래. 공간 부족, 먹이 부족, 공간도 부족하고 먹이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질병도 많이 생기고 노폐물도 증가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환경 저항이 생겨서 이론과 실제 생장 곡선의 차이가 생기지. 그래서 실제 곡선은 600마리까지밖에 못 있나 봐. 요 조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환경 수용력이라 그래. 자, 새로운 용어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겠지? 자, 그럼 일단 9번 볼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돼. 자, 가가 이론적인 거 맞다 그랬고, 자, 환경 수용력은 600마리 맞고, 자, 번식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때 봐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번식률을 의미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치? 자, 그럼 T1일 때의 기울기를 보면 T1일 때의 기울기는 여기 기울기, T2일 때는 거의 기울기가 0이지.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뭐 출생을 안 했다기보다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비슷하다,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지. 이렇게. 그래서 번식률은 T1일 때 훨씬 크게 돼. 그래서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경쟁은 언제 더 심해? 그치, T2일 때가 훨씬 더 심하지. 그래서 맞고, 환경 저항이 크기 때문에 훨씬 심하고,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같은 종내 경쟁인데, 종내 경쟁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종간 경쟁이 아니니까, 자, 훨씬 더 개체 수가 많으니까 훨씬 더 T2에서가 경쟁이 심하겠지. 자, 그다음 환경 저항은 계속 나타나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그래프에서 이 색칠돼 있는 부분, 여기가 다 환경 저항이야. 여기가 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이 5번이 되겠고, 자, 기억은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 저항이라고 쓰면 되고, 두 가지만 쓰라고 했는데, 뭐 공간 부족, 먹이 부족, 노폐물 증가, 뭐 질병 증가 이거 써도 돼. 질병도 증가. 자, 됐지? 자, 11번에 자, 그림은 생물종 ABC의 생존 곡선을 나타냈대. 생존이야. 자, 위에 거는 생장, 얘는 생존. 이름 헷갈리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기억 보기. A는 새끼일 때 부모의 보호를 받아. 그치? 초기 사망률이 낮지. 맞아. 그리고 자식 수를 조금 낮지. A의 특징 사람이나 대형 포유류가 있다 그랬어. 자, 그래서 리을 보기도 맞아. 그치? 자, 그 다음에 B는 자, 요거 표현 되게 중요해. 각 연령대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하다. 자, 사망률이 일정하다. 자, 왜냐면 자, 니네 항상 그래프 나오면 Y축을 잘 봐야 되지. Y축이 1000이야. 여기가 500이 아니지, 그치? 1111 이렇게 10의 지수 형태로 나와 있지. 자, 그러면 봐봐. 1000마리에서 100마리가 될 때 100마리가 됐어. 자, 요거 사망률이 사망하는데 걸리는 시간 T라고 놓을게. 그러면 사망률이 90%지. 이해되니? 90%. 900마리가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또 100마리에서 10마리가 됐어. 그러면 90마리 죽었지. 그러면 이때도 사망률은 90%지. 그런데 요 기간 둘이 어때? 똑같지. 자, 그래서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하다라는 표현 쓰는 거야. 요거 기억해야 돼. 사망률 일정하다. 자, 그래서 X축이 똑같이 상대 수명이고 Y축이 사망률로 나오면 B는 이렇게 그려야지 맞아. B. 자, 근데 A는 어떻게 그려야 되지?
A는 요렇게, C는 요렇게. 이거 아마 그래프 뒤에 또 나올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C는 디귿보기, C는 A보다 엄청 자식 많이 낳지. 이거 어류랑 이거 굴형이라고 나는데 그래서 디귿 틀려서 답이 4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요거 단기적 변동에서 뭐 봄, 여름 1년 동안의 변인데 요거 이유를 정확히 알아놔야 돼. 자, 일단은 봐봐. 빛의 색이랑 수온은 거의 비슷한데 수온이 약간 더 뒤에 오지, 그치?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빛이 가장 셌을 때가 12시면 가장 뜨거울 때는 2, 3시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이가 좀 있고. 자, 근데 겨울이야. 겨울이면 빛도 약하고 수온도 작아. 너무 추워. 그런데 영양염류량이 많지. 그럼 여기서 또 영양염류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 영양염류는 우리가 보통 뭐 질산염, 인산염 이런 걸 얘기해. 그러니까 돌말이라고 하는 거는, 돌말은 뭐 규조류라고 해도 되나? 얘네들을 무슨 플랑크톤이라고 한 게, 그런데 얘는 하여튼 뭐 식물이야. 식물은 아니지만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쓰면 되나? 조류? 조류라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조류 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생산자야. 글씨가 왜 이러지? 이거 펜을 바꿨는데 잠깐만.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고 생산자야. 자, 그런데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도 빛만 있다고 해서 식물이 잘 자라는 건 아니지. 뭐 비료도 주고 해야 되잖아. 그 비료에 뭐 질소 비료냐 칼륨 비료 이런 게 있는데 돌말도 마찬가지야. 빛이 있다고 무조건 잘 자라는 건 아니고 질산을 포함한 질산염이나 뭐 인을 포함한 이런 염이 필요해. 무기염류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걸 영양염류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말의 먹이는 아니지만 돌말이 자랄 때 꼭 필요한 애들이 영양염류야. 질산염, 인산염 이런 거. 자, 그래서 영양염류가 풍부해. 왜냐하면 수온하고 빛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돌말이 못 자라. 그럼 그 돌말이 영양염류를 많이 안 먹겠지? 먹는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자, 그래서 영양염류가 이렇게 많아. 자, 근데 이제 봄이 되면 빛도 증가하고 수온도 증가하지. 따뜻해지지. 그래서 돌말이 증가해. 그러니까 영양염류를 다 써서 확 없어지게 되지. 자, 그런데 빛의 세기와 수온은 유지가 되지만 돌말이 왜 갑자기 감소하냐면 이제 영양염류 먹을 게 없으니까 돌말의 개체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됐어. 그럼 여름이 되면 수온은 아직 빛의 세기랑 좋은데 영양염류가 없으니까 돌말의 개체수가 늘어나지 못하다가 그러면 점점 이제 영양염류가 증가하니까 돌말도 증가하겠지. 자,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싶은데 어때? 수온하고 빛의 세기가 약해지니까 돌말의 개체수가 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1년을 주기로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기적 변동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돌말이 늘어나는 이유와 줄어드는 이유, 다시 늘어나려고 하다가 줄어드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겠지. 자, 그럼 일단 1번 보기부터 볼게. 이른 봄에 빛의 세기와 수온이 일정 증가하여 돌말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요거 맞지? 자, 그 다음에 늦은 봄이니까 여기 돌말의 개체수가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뭐야? 영양염류가 부족해서 그래. 자, 일단 답은 2번이고, 자, 3번에 여름에 영양염류의 양이 증가한다면, 여름에 영양염류가 증가한다면, 그치, 돌말의 개체수도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맞아. 근데 초가을이 됐을 때 다시 돌말의 개체수가 감소해. 여기 약간 증가하다가 감소해. 근데 이 약간 돌말의 개체수 파란색이지. 약간 증가하는데, 그치, 그건 누구 때문이야? 여기 영양염류가 증가했기 때문이지. 맞고. 겨울에는 빛이 세게 아까 수온이 낮아서 돌말이 개체수가 적겠지.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3번에 자, A가 여기서는 개체수가 무지 많지. 항상 그래프 보면 X축이랑 Y축 확인해야 되는데 X축은 일단 시간이고 Y축이 개체수인데 자, Y축이 두 개가 달라. 그럼 A는 자, 여기여도 120에다가 공 3개를 들어가야 되니까 1000만, 10만 마리야. 그치? 그런데 B는 여기 같은 선이어도 9천 마리야. 그래서 요거 Y축이 달라. 그럼 A가 일단 무진장 많다는 거니까 우리 니네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를 보면 맨 밑에 생산자 쓰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 영양 단계가 낮을수록 개체수가 많게 돼. 그래서 A가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눈신토끼가 되겠고 눈신토끼는 피식자지 잡아먹히니까 그리고 빨간색 B가 스라소니가 되고 포식자가 되겠지. 자, 여기 눈금이 같아도 개체수 다르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럼 A는 파란색 피식자, B는 포식자 맞고. 자, 하나의 개체군은 아니지. 동종이 아니니까, 그치? 얘는 군집이라고 해야겠지. 군집. 자, 그럼 B. 포식자가 증가하면 피식자는 어떻게 더 많이 먹히니까 감소하겠지. 답은 1번이고. 자, 14번에 그림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자, 지금은 어렵지 않은데 우리 뒤에 보면 군집의 상호작용을 따로 배워. 자, 그래서 이게 개체군 내 상호작용인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인지 꼭 구별을 해줘야 돼. 이게 글씨 요 하나가 달라가지고 내신에서 뭐 틀릴 수가 있지. 자, 그럼 간은 얼룩말은 서식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개체가 침입하는 걸 경계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텃세. 자, 암탉. 닭 나오면 요거 순위제. 순서가 정해지니까 리더제랑 다르지 순위제. 자, 그럼 기억은 하천의 은어도 자, 은어 나오면 이것도 이제 텃세지. 그러니까 맞고. 자, 리더제 아니라 그랬지? 순위제. 리더는 한 명이 1등이고 나머지가 평등한 거야. 그럼 둘 다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 하니까 맞아. 답은 3번. 자, 15번에 큰 뿔 양에 대해서 쭉 읽으면 쭉쭉쭉 읽으면 서열이 결정되면 이라고 되어 있지. 그럼 얘는 순위제라 그랬네. 자, 이렇게 순위제 하는 이유는 뭐야? 불필요한 경쟁을 줄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관계가 있는 걸 고르래. 자, 1번에 자, 여왕개미 역할 분담한데 이거 사회생활이지. 사자는 혈연관계가 가족생활. 양떼가 이동할 때 리더, 이거 리더제. 일본 원숭이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힘의 세기로 순위를 정한다. 이게 순위제지. 자, 그 다음에 얘는 텃세가 되겠네. 답이 4번.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실력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같이 볼게. 자, 1번에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이래. 자, A가 자, 여기 A 잘 봐. A가 뭐냐면 개체군 간이야 내야. 그치, 이거 간이지. 개체군 내는 요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A 안에서.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가와 나는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근데 가를 보니까 파장, 비생물적이 해조류의 분포, 녹갈홍 순서대로 하는 거. 이거는 기억이 되겠지? 그럼 나가 니은일 텐데 자, 일단은 기억 보기는 그래서 맞아. 자, A의 예로는 리더제가 있다. 아니지. 리더제는 요 개체군 내지. 자, 틀렸고. 자, 숲이 우거질수록 이거는 생물이 비세양에 영향을 줘.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니은에 해당하겠지. 그러니까 나에 해당한다니까 맞지? 답이 3번이고. 자, 2번 볼게. 식물에 낙엽이 쌓이면 토양이 비옥해진대.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 준 거. 질소고정 세균에 의해. 질소고정 세균도 생물이지. 뭐 굳이 얘기하면 분해자. 암모늄 이온이 토양 속에 증가한대. 그럼 이것도 비생물에 영향 준 거지. 자,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이 대기 조성에 영향 준다. 이거 다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골라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은 상호작용 뭐겠어? 3번이겠지, 그치? 숲이 우거질수록
토양 수분의 증발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면 자 1번은 뭐냐면 이거는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빛의 세기, 잎의 두께, 양엽음엽 생각해야 돼. 자 위도에 따라 군집의 분포 달라져. 얘도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건데 이건 주로 온도겠지. 자 외래 생물수가 증가해서 토종, 이거는 생물이 생물. 그다음에 고산지대 사는 사람은 적혈구수가 많다. 자 얘는 비생물이 생물인데 얘는 공기에 적응한 예지.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그다음에 3번에 자 1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미치는 영향이야. 자 요 문제 한번 읽어봐봐. 종 A의 기니디에 빛의 조건을 달리했을 때 개화 여부를 관찰을 했대. 자 조건 1, 2, 3은 빛을 이만큼 주고 빛을 조금 주고 빛을 조금 줬어. 자 그런데 이때 얘가 개화가 됐대.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장일 식물이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 그럼 얘는 빛이 짧으니까 개화를 못했지. 얘는 장일이니까. 그런데 요 3번 실험이 중요하지. 자 봐봐, 빛이 짧어. 그런데도 개화를 했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얘는 빛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연속적인 빛 없음. 이걸 연속적인 암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속적인 암기가 이렇게 짧아야지 개화를 하는 거야. 기니까 개화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짧지. 끊어졌지. 연속적이지 않지. 짧으니까 얘는 개화를 한 거지. 그래서 얘는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 짧아야지 꽃이 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단일은 그럼 반대겠지. 일단 기억 보기는 맞고. 자 그럼 A는 연속적인 이 빛 없음 기간이 A보다 짧을 때가 꽃이 피는 거야. 자 여기 이걸 우리가 빛을 중간에 준 거를 뭐 섬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빛을 반짝하고 준 거야. 그러니까 연속적이지가 않지. 자 그럼 3번에서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 A보다 그치 짧으니까 꽃이 폈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 빛을 준 기간보다 연속적인 암기가 개화에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그림은 어떤 개체군의 생장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생장곡선이지 이론적이네. 실제는 뭐 이렇게 J자 곡선 나왔겠지. 실제 뭐 이론적인 거지. 얘가 실제지. 얘가 실제. 자, 그럼 기억보기 사망한 개체수 분의 출생한 개체수는 1 구간에서가 2 구간에서보다 크다. 지금 번식률을 보면 아까 기울기 보라 그랬지. 번식률 기울기가 1 구간이 훨씬 크니까 1 구간에서 출생한 게 더 많겠지. 사망률보다. 그래서 일단 기억보기는 맞고. 자, 밀도는 얘네들의 면적분의 개체수인데 당연히 개체수가 3하고 1 중에 3이 더 크지. 밀도도 3이 더 크겠고. 자, 서식 공간이 증가하면 이 가도 증가한다. 가가 뭐라 그랬지? 환경 수용력, 그치? 얘가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는데 서식 공간 증가하면 이 수용력도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겠지? 증가한다면 맞아서 답이 5번.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에도 또 계속 올려볼게요.